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대한민국 정치권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아주 거대한 사건입니다. 바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던 전재수 전 장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전 전 장관이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이 사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전직 장관이 특정 종교단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그 충격적인 내막을 지금부터 8개의 챕터로 나누어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내용이 방대한 만큼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챕터 1. 전재수 전 장관의 서대문 경찰청사 전격 출석. 오늘 오전 9시 53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 없는 취재 전쟁터였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와 기자들이 한 인물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고 드디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위해 특별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불과 8일 만에 이루어진 전격적인 소환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전 장관의 표정은 매우 굳어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아주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는 취재진을 향해 첫마디로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결단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선언했습니다. 결단코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에서 이번 조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모습이었습니다. 전 장관은 이어진 발언에서 자신의 정치 인생을 언급하며 말했습니다. 부산이라는 정치적 험지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4번 만에 당선된 소중한 정치적 자산을 강조하며 그는 자신이 겪어온 그 고단하고 인내해야 했던 시간들을 고작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에 맞바꾸겠냐며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현금 200억 원과 시계 100점이라고 이야기해야 사건의 개연성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제시한 혐의 액수가 자신의 정치적 가치에 비해 너무나도 터무니없다는 생각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이미 전 장관의 주거지와 관련 장소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은 그가 주장하는 결백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오늘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과연 그가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도 지금처럼 당당한 표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 장관은 한학자 총재를 만난 적이 있느냐는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는 끝내 대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챕터 2. 2018년의 은밀한 거래 의혹과 사라진 명품 시계의 행방. 경찰이 의심하고 있는 핵심 혐의는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인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해저 터널과 관련된 청탁을 받았고 그 대가로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을 받았다는 것이 뇌물수수 의의 골자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1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입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 15일 전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이 시계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실물 시계는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 장관은 이를 두고 받은 적이 없으니 당연히 없는 것이 아니냐며 경찰 수사에 허점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시계에 실물이 없다고 해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통일교 내부의 자금 흐름과 명품 구매 내역, 그리고 당시 전달 과정에 관여했다는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전 장관이 시계를 다른 곳에 은닉했거나 이미 처분했을 가능성, 혹은 제3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가리나 까르띠에 같은 초고가 브랜드의 시계는 고유 번호가 있어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가 용이합니다. 경찰은 이미 관련 매장에 대한 강제 수사를 검토하며 그 시계가 실제로 누구의 손에 들어갔는지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돈은 꼬리가 길면 잡히기 마련이고 명품은 기록이 남기 마련입니다. 과연 2018년에 전달되었다는 그 의문의 시계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경찰 조사실 안에서 이 시기의 행방을 두고 전 전 장관과 수사관들 사이에 치열한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2천만 원이라는 현금 역시 전달 시점과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된 만큼 경찰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를 입증하는 데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챕터 3. 한일의 저 터널을 둘러싼 정치적 신념과 의혹의 충돌.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한일의 저 터널이라는 아주 민감하고 거대한 국책 사업 이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은 오랜 기간 한일의 저 터널 건설을 수건 사업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를 위해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여왔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은 오늘 출석길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발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은 한일의 저 터널을 강력히 반대해왔으며 그것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일본이 백이라는 이익을 보면 우리 부산은 고스란히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신은 절대로 찬성할 수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즉 자신이 반대하는 사업을 위해 뇌물을 받았겠느냐는 항변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시각은 훨씬 입체적입니다. 겉으로는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도 뒤로는 관련 행사에 참석하거나 축전을 보내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전 장관이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이 2018년에 개최한 해저터널 관련 행사에 참석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심지어 장관 퇴임 이후인 지난 10월에도 통일교 측 포럼과 교류를 이어온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반대한 것은 정치적 신념이라는 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정치인의 신념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의 행적은 오히려 통일교 측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전 장관이 받은 금품이 사업 찬성의 대가가 아니라 반대 목소리를 낮추어 달라는 청탁이나 혹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포괄적인 의미의 뇌물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신념을 앞세운 방어막이 경찰이 확보한 구체적인 행적 증거들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이번 조사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챕터 4. 축전과 포럼 참석으로 드러난 통일교와의 밀접한 연결고리. 전재수 전 장관은 통일교와 깊은 연관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경찰이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장관이 통일교 관련 행사에 보낸 수많은 축전과 축사 자료들을 토대로 두 주체 사이의 연관성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보낸 것인지 아니면 특수 관계를 유지하며 보낸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전 장관이 최근까지도 통일교 산하단체들과 긴밀하게 소통해왔다는 점입니다. 지난 10월 불과 2달 전에도 해저터널 관련 포럼에 참여하거나 관련자들과 교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가 주장하는 정치적 신념이라는 방어선은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즉 IAPP라는 조직에 전 장관이 얼마나 깊숙이 관여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이 조직은 전 세계 정치인들을 포섭하여 통일교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창구로 의심받아왔습니다. 전 장관이 2018년 이 조직의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은 당시 그가 통일교의 주요 관리 대상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경찰은 전 장관뿐만 아니라 그의 보좌진과 주변 인물들이 통일교 측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시점을 전후하여 긴밀한 연락이 오간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금품 수수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종교단체와의 교류를 넘어선 은밀하고 지속적인 관계의 실체가 축전이라는 작은 단서에서 시작되어 거대한 진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챕터 5. 출판 기념회 책 500권 대량 구매에 숨겨진 우회 지원 의혹. 이번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는 바로 전재수 전 장관의 출판 기념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9년 전 장관이 출판 기념회를 열었을 당시 통일교 산하재단이 그의 책을 무려 500권이나 한꺼번에 구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책 한 권당 가격은 2만 원으로 총 1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책값이라는 명목으로 건네진 것입니다.
일반적인 독자가 한 권의 책을 사는 것과 달리 특정 단체가 수백 권의 책을 한꺼번에 사는 행위는 정치권에서 전형적인 우회 지원 방식으로 통용되어 왔습니다. 경찰은 이 1천만 원이 정상적인 도서 구입비가 아니라 사실상의 불법 정치 자금이나 뇌물의 변종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 500권의 책은 어디로 갔을까요? 정말로 교육용이나 배포용으로 쓰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돈을 건네기 위한 명분이었을까요? 경찰은 해당 재단의 자금 출처와 도서 구입 결정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장관 측이 이 1천만 원을 회계 처리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리고 세금 신고는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도 확인 중입니다. 만약 이 거래가 실제 책의 가치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전 장관은 자신의 노력이 담긴 책을 누군가 많이 사준 것이 무슨 문제냐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그 주체가 이해관계가 얽힌 종교단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2천만 원의 현금과 1천만 원의 시계, 그리고 1천만 원의 책값. 이렇게 조각조각 나누어진 금액들이 모여 거대한 뇌물의 형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챕터 6. 특별 전담 수사팀의 이례적인 속도전과 경찰의 자신감. 이번 수사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경찰의 움직임입니다. 경찰청 특별 전담 수사팀이 정식으로 꾸려진 지 불과 8일 만에 전직 장관 소환이라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생리상 대단히 이례적이고 빠른 속도입니다. 보통 전직 장관급 인사를 소환할 때는 수개월간의 내사와 치밀한 증거 수집 과정을 거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그 과정이 압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경찰이 이미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와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미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스모킹건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이 흐르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지난 15일 가평 천정군과 용산 서울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 수사의 정점이었습니다. 경찰은 그곳에서 단순한 장부뿐만 아니라 명품 시계의 구매, 영수증과 자금 집행을 지시한 윗선의 녹취록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장관은 경찰의 이러한 속도전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짜맞추기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움직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8일 만에 이루어진 소환은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수사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전 장관은 오늘 조사실에서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증거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의 이례적인 속도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대한민국 공권력의 자존심이 걸린 한판 승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챕터 7. 공소시효 만료라는 시간과의 싸움과 법리적 쟁점. 경찰이 이토록 서두르는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주된 혐의인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2018년에 발생한 일이라면 올해 말이 지나면 처벌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에만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뇌물죄, 그 중에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가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수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고 대가성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은 훨씬 여유 있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 공소시효를 어떻게든 넘기기 위해 법리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에 금품 수수가 실제로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대가성이 없는 단순 기부였다는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경찰은 금품이 오간 시점과 전 장관이 해저터널 행사에 참석한 시점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을 입증하여 이것이 명백한 뇌물임을 증명하려 할 것입니다. 법전 속의 문구 하나하나를 두고 검찰과 경찰, 그리고 변호인이 벌이는 치열한 법리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공소시효라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는 가운데 정의의 여신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공소시효와 법리 적용의 한계를 시험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전망입니다. 챕터 8.
정치권으로 번지는 불길과 향후 수사의 향방. 오늘 전재수 전 장관의 소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경찰청 특별 전담 수사팀이 피의자로 입건한 정치권 인사는 전 장관을 포함해 총 3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장관이 그 첫 번째 타자로 소환된 것이며 나머지 2명에 대한 소환도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통일교라는 거대 종교단체의 자금이 정치권 전반에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 그 검은 유착의 고리가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 장관은 오늘 조사에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지만 그를 둘러싼 의혹들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방대합니다. 2천만 원의 현금, 1천만 원의 시계, 500권의 책 대량 구매, 그리고 지속적인 행사 참석과 축전. 이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는 법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와의 부적절한 유착은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장관은 조사실로 향하며 다시는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본인의 과거 행동이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본인이 져야 할 몫일 것입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 채널은 이번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의 전 과정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